미국 경제가 3% 성장을 달성해 불경기 대신 연착륙하며 금리 인하는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4년 주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한 주들은 14개 주로 거의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가구당 매달 페이먼트가 평균 $1,600, 모기지와 자동차, 신용카드를 포함하면 보통 $3,700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탑재 제품에 투자하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서부터 감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판타지 SF 액션 영화 외계인 2부가 미 전역에서 개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2023년 예상을 뛰어넘는 3% 성장을 달성하는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불경기 우려를 완전 불식하고 연착륙에 성공하는 대신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올 중반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2023년에 예상을 뛰어넘어 3% 성장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3.3% 성장한 것으로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4분기의 3.3% 성장은 전분기인 3분기의 4.9%보다는 둔화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이 우려했던 2%대 냉각 예상치를 완전 깬 겁니다. 미국 경제 2023년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는 2.2%, 2분기에는 2.1%를 보였다가 3분기에 4.9%로 급등했으며 4분기에는 급속 냉각이 우려됐지만 3.3%로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3.3%를 기록한 것은 역시 미국민 소비자들이 연말 대목에 지갑을 계속 열어 소비 지출을 2.8%나 늘렸기 때문으로 연방상무부는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 2023년 연간 성장률은 연말 기준으로는 3.1%를 기록해 1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3%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연간 성장률은 팬데믹 시절인 2020년 마이너스 1.1%를 기록한 후에 2021년에는 플러스 5.4%로 급반등했다가 2022년에는 0.7%로 급속 냉각되면서 불경기마저 우려됐지만 2023년에는 3.1%로 다시 한번 급반등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2024년 새해 상당 기간 불경기에 빠질 우려는 사실상 없어졌으며 불경기와 실업률 급상승 없이 물가를 잡는 연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해 들어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이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호성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4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4분기에 1.7%, 코어 PCE는 2%로 진정돼 이미 연준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1월 5일 발표된 12월 고용지표에서는 한 달 일자리 증가가 21만 6천 개나 기록하면서 2023년 한 해 한 달 평균 22만 5천 개씩 늘린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물가는 진정되고 있는 반면 고용과 소비지출 성장이 예상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임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는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의 기대보다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3% 이상의 성장률이 발표된 후에도 1월 31일과 3월 20일에는 동결로 방향을 틀었으나 5월 1일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51.4%나 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라파이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을 비롯해 연준 멤버들이 올 3분기에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시사해 7월 31일이나 9월 18일부터 시작해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지아, 오하이오를 비롯한 거의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인 14개 주가 2024년에 주지역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미시건 등에선 역으로 주별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부터 미 전역에서 14개 주가 주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나섰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주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나선 14개 주들은 커네디컷, 뉴저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들로 나타났습니다.
주별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한 14개 주들은 아칸소, 커네디컷,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입니다. 또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인하했거나 법인세만 인하한 지역은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라스카,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입니다. 조지아에선 개인소득세율을 5.75에서 5.49%로 인하했습니다. 오하이오에선 개인소득세율을 3.99%에서 3.5%로 낮췄습니다. 아이오와에선 개인소득세율을 6%에서 5.7%로 낮췄고 법인세율은 8.4%에서 7.1%로 대폭 내렸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커네디컷주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의 개인소득세율만 5%에서 4.5%로 인하하고 고소득층은 6.99%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저지에선 개인소득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인세만 11.5%에서 9%로 크게 내렸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반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선 개인소득세율은 손대지 않고 법인세율만 8.99%에서 8.49%로 인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주별 개인소득세율을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주별 개인소득세율을 13.3%에서 14.4%로 1% 이상 올렸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의 주 개인소득세율은 공화당 우세 지역의 3% 내지 5%대보다 2배에서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에서는 주별 개인소득세율을 4.05%에서 4.25%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4.25%의 미시간 개인소득세율은 아직 다른 공화 우세 지역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는 1월 29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4월 15일에 마감됩니다. 각 주별 세금 보고 마감일은 연방보다 늦은 날짜인 5월 1일 등으로 결정되는 지역들도 있으나 대다수 미국 납세자들은 연방 세금 보고 시 주별 세금 보고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가구당 매달 지불해야 하는 페이먼트가 전국 평균 $1,600, 모기지와 자동차, 신용카드를 포함하면 보통 $3,700나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메릴랜드와 뉴저지, 콜로라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내고 있고 세대별로는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 사이인 X세대가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민들이 지갑을 계속 열고 있어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으나 매달 내야 하는 각종 페이먼트, 지불금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한 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페이먼트가 전국 평균으로 현재 $1,583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300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일 뿐 통상적인 가정들의 경우 주택 모기지, 자동차 할부금융, 퍼스널 론, 신용카드 사용, 학자 융자금 등을 매달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액보다는 2배 이상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인 미국 가정에서는 매달 전국 평균인 $1,600의 2배가 넘는 $3,700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주택 모기지로 현재 월 평균 모기지 상환액은 $1,855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으로 매달 내고 있는 페이먼트는 평균 $690나 듭니다. 퍼스널 론을 매달 상환하는데 $517를 갚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갚고 있는 경우 가구당 평균 월 $327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매달 미니멈으로 갚고 있어도 $272를 내고 있습니다. 기타 매달 내고 있는 지불금도 $27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융자를 갖고 있는 통상적인 보통의 미국 가정에서는 이 월 상환금을 합해 매달 $3,700나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집 모기지를 다 갚았거나 내 집을 아직 사지 않은 경우 각종 융자금이 적은 젊은 층을 모두 합산하면 전국 평균으로 가구당 평균 월 $1,600를 지불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별로 보면 미 전역에서 메릴랜드 주민들이 월 평균 $1,850를 지불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뉴저지로 $1,770, 3위는 콜로라도로 $1,734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9위로 $1,650를 내고 있고 버지니아는 11위로 $1,623, 텍사스는 13위로 $1,560를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17위로 $1,520, 일리노이는 23위로 $1,507,
조지아는 24위로 1,498달러, 뉴욕주는 25위로 1,488달러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43세에서 58세 사이인 X세대가 1,974달러로 가장 많이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59세에서 77세 사이인 베이비붐 세대는 1,529달러, 27세에서 42세 사이인 밀레니얼들은 1,490달러를 매달 내고 있으며 18세에서 26세 사이인 Z세대는 아직 가장 적은 월 645달러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급속 확산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탑재 제품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서부터 감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테크 업종에서는 소프트웨어사인 SAP가 8,000명의 구조 조정으로 일부는 해고, 일부는 재교육을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900명, 이베이는 1,000명, 구글은 수백 명의 감원을 공표했습니다. 2023년 한 해 10만 명 이상을 대규모로 해고했던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해고 태풍까지는 아니지만 2024년 새해 들어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들어 미국 테크 기업들은 AI 인공지능 탑재 제품 개발과 생산에 집중 투자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효율이 떨어지는 부서들부터 수백 명, 수천 명씩 감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밍 분야에서 1,9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분야에는 2만 2천 명이 일하고 있는데 9%에 해당하는 1,900명을 해고키로 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신 690억 달러를 들여 비디오 게임 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고 챗 GPT를 개발 생산한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상과 게임의 AI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차세대 테크 업종에서도 선두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독일계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SAP는 미국 근무자들 중에 8,000명을 구조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000명의 구조조정 대상 가운데 일부는 해고하고 일부는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교육, 재교육을 시키게 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베이는 지난주 1,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대세가 되고 있는 AI 인공지능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효율이 낮거나 성적이 저조하고 사회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드는 부서부터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콜롬비아 대학 오데트 네트저 교수 등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AI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효율이 떨어지는 부서부터 종업원들을 줄이는 감원에 나서고 있으나 머지않아 AI 인공지능 관련으로 신규 고용이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인공지능이 인류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직종과 직업의 대변환이나 변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CBS 뉴스는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 응용 기술을 신속하게 배우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